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특히 저희처럼 이제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뭐랄까, 척하면 척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꼭 말로 해야 아나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말 안 하면 전혀 몰라주니까. 그 답답함과 서운함 많죠.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여러 글들, 신문 기사도 있고 또 경험이 담긴 블로그 글들도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소통, 그리고 공감, 또 때로는 아니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는 그 서운함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정말 우리 또래라면 맞아 하실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엔 그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그것까지 사람 마음을 읽으려고 한다는데 이것도 살짝 관련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가끔씩 왜 이렇게 외롭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지 그 이유를 좀 더듬어 보고요. 진짜 공감이라는 게 우리 관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척하면 척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게 진짜 약속인지 그냥 인사치레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가족이나 진짜 오래된 친구한테는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내 속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 다들 하시죠? 네, 그럼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한국 특유의 그 눈침 문화, 고맥락 소통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거랑 관련이 깊습니다. 이게 말 안 해도 통하면 참 편하긴 한데, 근데 그 기대가 크면 실망도 꼭 따라오더라고요. 특히 좀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오해나 아주 깊은 서운함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보내주신 글들 보니까 이런 공감 부족이 그냥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정서적인 어떤 외로움, 고립감, 심지어는 내가 뭔가 부족한가는 자존감 하락까지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방식도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논리, 이성만 따지고 들고, 네네. 감정은 뒷전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그냥 늘어놓고, 내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대화가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연설처럼. 그리고 아예 그냥 감정적인 대화 자체를 싹 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부담스러워하거나. 부부 사이에서도 괜히 막 삐꼬는 말투 있잖아요. 아니면 상대방 말하는데 툭 끊어버리거나, 어우. 심지어는 아예 그냥 대꾸도 안 하는 거, 그 무시하는 태도, 이게 관계를 얼마나 해치는지 지적하는 글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는 상처가 생각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특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보내주신 글 중에 정말 힘든 일을 연달아 겪으신 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연 저도 봤어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들마저 괜찮냐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재판에 같이 가줄까 이런 제스처 하나 없어서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다고요. 네. 친구들이 그냥 각자 연애 문제나 자기 일에 빠져 있어서 내 고통에는 귀 기울일 여유가 없어 보였다. 이 대목이 참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그 공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지는 거겠죠. 단순히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려는 노력.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요? 뇌과학적으로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이 공감할 때 뇌파가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있대요. 신경결합이라고 하던데 마치 뇌가 서로 같은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요. 이게 실제로 안정감,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공감 능력이 완전히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이요?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그 나전달법 이런 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좀 이렇더라 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 나이쯤 되면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익숙한 관계일수록 더 어색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전달법도 사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일단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그걸 비난이 아니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연습이죠.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해도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비꼬거나 말을 끊거나 무시하는 대신에요. 그러네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정말. 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 알아주려고 애쓰는 동안에요. 요즘엔 기계까지 사람 마음을 알아주려고 한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아, 네. AI 이야기군요. 네. 인공지능 AI가 고객 취향이나 감정을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그 챗봇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네, 기술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AI가 감정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AI가 사람을 잘못 인식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그런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기술이 어떤 감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늘 따라다니죠. 윤리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기술 발전이 편리함을 주는 건 분명한데 이게 과연 인간 사이의 진정한 공감?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깊은 이해와 같은 차원일까 하는 질문은 계속 남는 거죠. 그렇겠네요. 결국 기계가 내 기분을 뭐 예측하고 맞춰주는 것하고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일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말없이 통하는 이심전심도 물론 좋죠. 좋지만 우리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려는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솔직한 소통, 또 따뜻한 공감, 이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제대로 알고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어쩌면 이게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세상이나 사람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보내주신 글에서도 봤듯이 그래도 연결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나 자신도 뭐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에이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생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잠시나마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